네,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지금 빠른 속도로 서해를 타고 북상해 오고 있습니다. 태풍은 지금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고요. 구비를 맞은 제주 지역 피해도 역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문준영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태풍이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면서 비바람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쉴 새 없이 몰아치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한라산 윗세오름에 초속 40m에 가까운 강풍이 부는 등 강한 바람이 계속되면서 서귀포시 서호동에서 하우스 시설이 파손되며 집을 덮쳐 주민들이 임시 대피했고, 상가와 주택, 공사장 등 건물 파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나 전봇대가 부러지거나 중앙분리대가 넘어지는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가 폭우로 일부 유실되는 등 지금까지 4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제주 지역 4,200여 가구에서는 정전과 단수가 발생해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전역과 전해상에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태풍은 현재 제주시 고산 서쪽 약 110km 부근 해상을 지나면서 시속 41km의 속도로 서해상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상간에는 3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까지 초속 50m 이상의 강풍과 100에서 200mm가량의 비가 쏟아지고 산지 등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제주도 전 해상에도 물결이 최대 10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선박 2천여 척이 피항한 가운데 어제 무더기 결항했던 항공편은 오늘도 계속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제 태풍이 제주를 지나고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주변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자, 한편 전남 서남 해안 지역도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남 서남 해안 지역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고 있습니다. 자, 중계차가 나가 있는 진도 서망항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송현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도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주차된 승용차가 강하게 흔들릴 정도인데요. 그 빈도는 점차 잦아지고 있습니다. 붉은 빗줄기도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태풍 링링이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 전역, 서남 해안 해상에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현재 전남에서는 국토 최서남단 신안 가고도가 태풍의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 200여 명은 이미 태풍을 피해 섬을 떠난 가운데 남은 주민들도 집 앞을 차량으로 막고 바깥 출입을 자제한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오늘 오전 6시쯤 목포 서쪽 130km 해상까지 근접할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광주 전남 지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또 서해안을 따라 태풍이 북상하면서 전복 등 양식장 피해는 물론 해안가의 각종 시설물 피해도 예상됩니다. 또 어제 오후부터 목포와 완도, 여수 등으로 가는 여객선 운항은 모두 통제된 가운데 오늘까지도 백길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태풍 대비 비상근무에 들어간 가운데 현재까지 전남 지역은 강풍 등으로 인한 특별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서망항에서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네, 또한 남해안과 경남 서부 지역 그리고 지리산도 이번 태풍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자,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에 나가 있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윤경재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비는 거의 내리지 않고 있는데 바람이 매우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 몸이 휘청일 정도의 강한 바람도 불면서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강한 비바람이 예보돼 있어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전역에서 어선 14,000여 척과 여객선 40여 척이 피항한 상태입니다. 오늘 경남 모든 여객 항로도 운항을 멈춥니다. 어젯밤 11시부터 남해 먼바다와 남해 동부 앞바다, 사천, 남해, 통영, 하동 등 경남 4개 지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 태풍주의보도 나머지 경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경남엔 초속 20에서 35m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남해안과 섬 지역은 초속 30에서 4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지역은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도 내리겠는데요.
지리산 국립공원은 내일까지 지리산 입산을 전면 통제하고 야영장과 대피소 숙박도 금지했습니다. 사천공항과 김해공항은 아침 태풍 상황에 따라 항공편 운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와 소방당국도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새벽 3시부터 오전까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에서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한편으론 수확철을 맞은 과수 농가에도 태풍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전남 나주 배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혜린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도 새벽이 깊어질수록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아직 수확하지 못한 배들이 남아 있는데요. 바람이 거세지면서 바닥으로 하나둘 굴러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내륙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태풍은 오늘 오전 8시쯤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측돼서 오늘 새벽이 최대 고비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신안 가고도 113.5mm를 최고로 강진 31mm 등입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광주와 전남에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엔 진도 서거차도에서 초속 38.4m의 강풍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전라남도는 해안과 하천은 물론 농경지와 저수지 등 위험 지역에 출입하지 말고 특히 어르신 등 재난 취약계층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라디오와 TV, 방송, 재난 알림 문자 등 안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나주시 봉황면의 배밭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네, 한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북 지역도 서서히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군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장의 안승길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군산 비흥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아직 빗줄기는 약하지만 제 몸이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점차 거세지면서 항포구에 묶인 선박들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부두에 옮겨진 낚싯배들도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북 모든 지역과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군산과 부안, 고창 지역 어선 3천여 척이 피항했고 지리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 17곳과 하늘길과 바닷길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현재 고창과 무주 덕유봉에는 초당 19.4m, 부안 갈매어에는 16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빗줄기도 점차 거세지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남원 뱀사골 20.5mm를 비롯해 무주 덕유봉 13, 무주 덕유산 11.5mm 등입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50에서 100mm, 최대 150mm까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 전북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일어 저지대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강풍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시설물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군산 비흥항에서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자, 이번엔 태풍의 길목에 있는 충남 태안입니다. 자, 송민석 기자 나오십시오. 자, 충남은 2010년에도 그 태풍 콘파스 때문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역시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 중계팀은 지금 태안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태안 신진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서울에서 남서쪽 직선거리로 12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간간히 비는 이어지고 있지만 바람은 아직 그렇게 강하게 불지는 않고 있습니다. 태풍 북상에 따라 충남도 내 100여 개 항포구에는 어선 등 선박 5,700여 척이 피항을 완료했습니다. 또 충남 7개 섬 지역으로 가는 정기 여객선의 운항도 모두 중단됐고 충남 서해안의 해수욕장과 야영장, 등산로 등도 모두 통제되거나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충청남도도 비상 2단계를 발령해 이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태풍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태풍은 지난 2010년 충남에 막대한 피해를 냈던 태풍 곰파스와 경로와 크기가 매우 비슷해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당시 곰파스가 충남에 머문 시간은 단 2시간 정도였는데요. 이 충남에서만 5명의 사상자를 포함해 1,0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현재 서해 중부 전해상과 충남 서부 10개 시군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태풍 링링은 오늘 낮 12시 정도에 충청권에 가장 근접하고 모레까지 많게는 150mm 이상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은 자동차와 선박이 뒤집히는 이 순간 초속 40에서 5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태안 신진항에서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네, 역시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것이 실감납니다. 자, 자세한 상황 좀 알아볼까요? 기상센터를 연결해서. 자, 배혜지 캐스터, 지금 태풍이 정확하게 어디쯤 올라오고 있습니까? 네, 현재 13호 태풍 링링은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서 서해상으로 곧장 향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황해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태풍이 점차 북상하면서 태풍특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 해상으로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이고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 호남과 경남 일부 지역에도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충북과 영남 일부 지역으로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태풍이 점차 북상하면서 태풍특보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에 동반된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현재 제주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중부지방 곳곳과 남부지방으로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일요일까지는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으로는 100에서 200mm,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지역, 강원 영서와 호남 지역으로는 50에서 150mm가 넘는 비가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으로는 2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도 많겠지만 강한 바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로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에서 50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치겠는데요. 이 정도 바람은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입간판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입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철저히 점검을 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10m까지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처럼 태풍이나 폭우가 올라올 때마다 해안가나 저지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침수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항상 그 걱정이 가장 큽니다.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형관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남해안 바닷가 점포들이 순식간에 허리 높이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거리 곳곳에 생활용품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때 시간당 100mm의 폭우와 만조가 겹치면서 경남 진해 해안가 일대가 순식간에 잠겼습니다. 갑작스런 태풍 소식에 해안가 주민들은 또다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고 해안을 따라 차수벽도 쌓았지만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안해 말도 못하지. 주민들은 불안해가 잠도 없이 논자 매일 밤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2003년 태풍 매미 때 바닷물이 범람했던 경남 마산 지역. 당시 18명이 숨지고 9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번에도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건물 입구마다 모래주머니를 쌓으며 단단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좀 컸거든요. 예, 차도 잠기고 이번에는 조금 준비를 조금 했습니다. 이렇게 상가나 주택 주위에 모래주머니를 쌓아두고 주변 배수구를 미리 정비하면 침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은 고지대 등 안전지역에 세워두고 폭우가 쏟아지면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를 차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 태풍이나 폭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왜 차량을 운전하다가 물에 잠긴 도로를 만나게 되면 이걸 지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다가 차가 물에 잠겨버리기라도 하면 피해 보상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도 되죠. 김도영 기자가 차량 침수 예방법과 그 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시간에 30mm 이상의 폭우가 2시간 넘게 계속되면 하수구가 넘치고 도로가 침수되기 시작합니다. 타이어 높이 3분의 1 이상 또는 배기구가 물에 잠겨 있다면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가 엔진이 고장날 수 있다는 신호.
어쩔 수 없이 지나게 된다면 시속 20km 이내로 천천히 운행하되 급제동은 금물입니다. 에어컨을 켜거나 중간에 기어를 바꿔도 엔진에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서둘러 차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밖에서 가해지는 수압에 의해 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사히 웅덩이를 빠져나왔다면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아서 라이닝에 묻어있는 물을 털어줘야 합니다. 침수도로에서 시동이 꺼졌을 때는 시동을 다시 걸지 말고 견인 차량에 맡겨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자차 보험이라고 불리는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침수 피해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 대신 매년 적용되는 무사고 할인이 1년 뒤로 미뤄집니다. 하지만 통제구역에 들어갔거나 경찰의 대피 지시를 무시한 경우에는 할증됩니다. 차량 안에 있던 물품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고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놓았다 빗물이 찬 경우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혹은 그 장마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통신마저 끊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손전등이나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전이나 통신 두절 대비 요령, 김석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서해로 북상해 제주도와 서해안 일대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 강하게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 190만 가구가 정전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선 평소 준비가 중요합니다. 우선 손전등이나 양초등을 미리 준비해 찾기 쉬운 곳에 둬야 합니다. 또 건전지로 작동되는 라디오나 자동차 라디오를 이용해 재난 정보를 계속 청취해야 합니다. 정전이 됐다고 해서 함부로 전기 설비를 건드리지 말고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수리를 하려고 전기선을 만지면 감전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에 대비해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유선전화가 불통인 경우엔 휴대전화로 KT의 경우 국번 없이 100번 등 기간 통신사업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산간 벽지의 경우 주민센터나 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미리 사정을 알려둬야 고립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이웃끼리 수시로 연락을 해 대피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네, 저희 KBS 재난방송센터에서는 실시간으로 태풍 정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민 기자, 지금 태풍으로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태풍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네, 13호 태풍 링링은 제주 서쪽 120km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서 현장 중계를 보셨겠지만 KBS 재난 CCTV를 통해 태풍의 영향권에 든 지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태풍에서 가장 가까웠던 제주 지역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제주 삼양동인데요. 좀 전까지만 해도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리고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지금은 많이 잦아든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태풍과 가까운 전남 완도항입니다. 어둡지만 파도가 거세게 일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남해와 서해상까지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둠 속에 항구가 정박해 있는 어선들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전남 목포항을 보겠습니다. 이 지역도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기 시작했는데요. 오전 6시쯤 태풍이 가장 가까이 올 전망입니다. 항구의 어선들도 피항에 있는 모습입니다. 항구에선 어선을 단단히 결박하고요. 작은 배는 무트로 올려서 태풍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네, 태풍의 세력은 어떻습니까? 확연하게 꺾인 것 같지는 않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전성기는 지나면서 다소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구름대가 견고하게 중심 부근을 감싸고 있습니다. 중심에는 시속 155km의 바람을 동반하고 있고요. 강풍 반경은 한반도를 다 덮을 정도인 400km에 육박합니다. 태풍이 과거에 한반도에 상륙했던 태풍들과 비교하면 위력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네, 태풍 링링은 비슷한 위도대에서 서해로 북상했던 곰파스나 뿌라비룸보다 월등히 강합니다. 한반도에 가장 큰 피해를 줬던 매미나 루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더욱 긴장이 되지는데요. 링링이 이제 매미나 루사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태풍들은 남해안으로 들어왔었죠. 링링의 예상 진로는 애초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서해안 쪽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태풍은 오늘 새벽 제주 서쪽 해상을 통과할 걸로 보이고요. 이후로 서해를 시속 40km의 매우 빠른 속도로 북상해 약 12시간 뒤에는 황해도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태풍은 한반도에 상륙하는 시점에도 강한 세력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후에는 북한 내륙을 관통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지역별로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시점이 언제쯤 되고 또 가장 고비가 되는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네, 태풍은 이미 제주와 남해안으로 본격 유입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예상 진로를 보겠습니다.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난 뒤 전남 해안 목포에는 오전 6시쯤 가장 근접할 걸로 보입니다. 오후 3시쯤에는 서울 서쪽 110km 해상을 지나 황해도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태풍특보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제주도와 호남 지방에 이어 중부 일부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요. 영남 지방에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엔 수도권 지역까지 특보가 확대되면서 이번 태풍의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태풍은 특히 이 강풍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나 강하길래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슈퍼컴퓨터 예상도를 보겠습니다. 태풍의 오른쪽에 강풍이 집중되고 특히 해안과 섬 지역에는 달리는 차도 넘어뜨릴 수 있는 기록적인 강풍이 예상됩니다. 서해안의 섬 지역의 경우 순간적으로 초속 55m의 바람이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역대 태풍 가운데 5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제주와 서해안, 남해안도 초속 40에서 50m, 나무가 뿌리채 뽑힐 수 있는 강풍이 예상되고요. 수도권 등 내륙 지역은 최대 초속 35m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네, 주로 바람이 강하다고는 합니다만은 역시 폭우에도 대비를 해야겠죠? 네, 레이더 영상을 통해 이 시각 비구름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풍 중심부를 반시계 방향으로 휘감는 비구름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가장 강한 비구름은 제주 서쪽 해상으로 유입되고 있고요. 붉게 보이는 제주 지역에도 시간당 30mm 정도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한 비구름은 제주와 남해안 그리고 서쪽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에는 이미 가을 장마로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최대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반도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은 주말이지만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 안전한 실내에 머무르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순간 최대 초속이 50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게 되면 철탑도 무너진다고 합니다. 막대한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큰데요. 개인들이 가정에서 강풍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강병수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주변에 작은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고 앞유리는 날카로운 물체에 부딪혀 깨진 흔적이 역력합니다. 지난 5월 부산을 덮친 강풍에 공사 중인 초고층 건물에서 유리창이 깨져 떨어졌습니다. 당시 바람의 순간 최대 초속은 18m로 깨진 유리창 파편은 100m가 훨씬 넘는 거리에 인근 주차장과 인도까지 덮쳤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13호 태풍 링링의 순간 최대 초속은 50m 정도로 이보다 훨씬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에 유리창이 깨진다면 날아간 파편이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는 유리창이 흔들리지 않도록 창틀을 고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정집에서는 그 창틀 사이에 신문을 꼽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강풍이 올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낡은 아파트입니다. 금이 가거나 깨진 아파트 외벽 일부가 강풍에 날아갈 수 있고 난간대처럼 녹슨 구조물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간대가
오래돼가지고 좀 지지대가 약해졌을 거다. 그다음에 밑에 이제 콘크리트에 박혀 있는데 콘크리트가 이제 경화가 됐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게 약간만 충격을 줘도 파손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베란다 등 집안 주변에서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은 미리 치워놓는 게 가장 손쉬우면서도 중요한 사고 예방법입니다. 또한 건물의 출입문을 모두 닫고 가스를 미리 차단하는 것도 강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태풍 링링은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으로 해수면이 크게 높아져서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이른바 월파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태풍의 직접 영향권 안에 드는 서해안의 수위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 예측치를 내놓았습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4m 높이 방파제를 훌쩍 넘나듭니다. 해안도로는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부산 해운대 모습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도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를 몰고 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태풍 링링으로 각 지역 바닷물 수위가 얼마나 높아질 것인지 예측했습니다. 평소 썰물 해수면 높이보다 인천은 7.59m, 군산 5.8m, 영광 5.48m, 목포 4m 등 서해안 쪽 해수면 상승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여수 3.1m, 서귀포 2.6m 등 남해안과 제주도 지역 수위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파도까지 수미터 더해지면 해안가 월파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기압이 낮음에 따라서 태풍이 올라오는 바닷가, 해안가 주변에서는 해수면이 상승하는 해일에 의한 피해가 유발될 수 있고요. 따라서 주말 동안 해안가 접근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조업 중인 어선들은 조기 피항하여서 계류색 보강 등 안전조치 철저를 당부드립니다. 피항에 있는 선박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조심해야 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배들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자칫 파도에 휩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안 지역도 순간적인 노을성 파도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한편 많은 비로 가옥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전기와 가스는 차단을 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를 해야 합니다. 집이 침수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장덕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시간에 1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질 때는 평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도 물바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릴 땐 우선 빗물이 새거나 배수구가 막힌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집 주변의 축대나 담장은 붕괴 우려가 없는지 수시로 살피고 집 안으로 물이 넘칠 경우에 대비해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비할 여유가 있다면 집 밖에 쌓아둔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폭우로 집안에 물이 들기 시작하면 먼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 하는데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기와 통신이 끊길 경우를 대비해 손전등과 휴대전화,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처 대비할 틈이 없이 가옥이 급격히 물에 잠기면 지붕이나 옥상 등 높은 곳으로 피한 뒤 침착하게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가재 도구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서둘러 침수 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물이 빠진 뒤 집에 돌아왔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에 잠겼던 주택은 구조물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붕괴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집안에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어 환기를 시킨 뒤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전기 설비는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자, 태풍은 지금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비를 맞고 있는 제주 지역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영 기자 나오십시오. 지금 제주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태풍은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면서 여전히 거센 비바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제주 전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한라산 윗세오름에 초속 40m에 가까운 강풍이 부는 등 강한 바람이 계속되면서 서귀포시 서호동에서 하우스 시설이 파손되며 집을 덮쳐 주민들이 임시 대피했고 상가와 주택, 공사장 등 건물 파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나 전봇대가 부러지거나 중앙 분리대가 넘어지는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가 폭우로 일부 유실되는 등 지금까지 4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제주 지역 4,200여 가구에서는 정전과 단수가 발생해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전역과 전해상에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태풍은 현재 제주시 고산 서쪽 약 110km 부근 해상을 지나면서 시속 41km의 속도로 서해상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산간에는 3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까지 초속 50m 이상의 강풍과 100에서 200mm가량의 비가 쏟아지고 산지 등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제주도 전 해상에도 물결이 최대 10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선박 2천여 척이 피항한 가운데 어제 무더기 결항했던 항공편은 오늘도 계속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제 태풍이 제주를 지나고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주변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태풍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전남, 서남 해안 지역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중계차가 나가 있는 진도 서망항을 연결하겠습니다. 최송현 기자, 지금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고 있는 것 같군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도 바람이 아주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이 심하게 흔들릴 정도고요. 저조차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입니다. 굵은 빗줄기도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태풍 링링이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는데요. 광주광역시와 전남 전역, 서남해안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현재 전남에서는 국토 최서남단 신안 가거도가 태풍의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 200여 명은 이미 태풍을 피해 섬을 떠난 가운데 남은 주민들도 집 앞을 차량으로 막고 바깥 출입을 자제한 상황에서 태풍의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오늘 오전 6시쯤 목포 서쪽 130km 해상까지 근접할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오늘 오전까지가 광주 전남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이번 태풍이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전복 등 전남 서해안 지역의 해상 양식장 피해는 물론 해안가 시설물 피해도 예상됩니다. 각별한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어제부터 목포와 완도, 여수 등으로 가는 여객선 운항은 모두 통제된 가운데 오늘까지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태풍 대비 비상근무에 들어간 가운데 현재까지는 강풍으로 인한 특별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날이 밝으면서 피해가 속속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서망항에서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자, 이번엔 그 KBS와 연결한 재난 CCTV를 보면서 태풍이 얼마나 접근했는지 실시간으로 지역별의 상황 알아봅니다. 먼저 광주로 가겠습니다. 유승용 기자, 태풍이 북상하면서 전남 지역이 영향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한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 CCTV 40대가 KBS 광주 총국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요. 주요 지역을 차례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도 화흥포항입니다. 화면상으로 매우 굵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면서 CCTV 화면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남입니다. 해남 대흥사 입구인데요. 제법 굵은 빗줄기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주변 나무들이 흔들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번엔 영암입니다. 대불교 인근인데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요한 모습입니다. 물결도 비교적 잔잔하게 일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포입니다. 목포대교 인근 바다인데요. 내양 인근이라서 역시 물결이 잔잔한 편인데요. 하지만 바람이 강해지면서 CCTV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순천입니다. 순천 동천인데요. 매우 굵은 장대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도로 바닥에 일부 물이 고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수로 가보겠습니다. 오동도 앞인데요. 방파제 쪽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들이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바람이 매우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고흥입니다. 녹동 여객선 터미널인데요.
빗줄기가 굉장히 굵어졌고요.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태풍이 북상하는 것을 광주 전남 지역에서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경기 지역도요. 태풍의 위험 반경 안에 곧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오후쯤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명규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경기 화성 전곡항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는 어선과 요트들이 태풍에 대비해 정박해 있고 일부는 육상에 올려진 상태입니다.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고 바람도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13호 태풍 링링은 오늘 오후 강한 상태로 경기도 앞바다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태풍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태풍 볼라벤 이후 7년 만입니다. 특히 강한 바람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장 상황 지원관을 31개 시군에 파견해 취약 지역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노후 가옥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는 미리 마을 회관 등에 대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급적 외출을 삼가줄 것과 방파제, 강변 등 위험한 곳에는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옥상이나 지붕, 발코니 등에 둔 물건은 강풍에 날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치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편 지난 4일부터 내린 비로 경기도에서 11개 가구가 침수되고 4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 전곡항에서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승배 본부장님을 모시고요.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을 모시고 이번 태풍에 대한 자세한 얘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링링의 현재 진로와 앞으로의 그 강도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네, 이 시간 현재 그 예상했던 대로 제주도 서쪽이 지금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바람이 그 3시 한 5분경에 그 신안군 가거도에서 최대 순간 풍속이 49.7m를 기록했거든요. 네. 뭐 한 50m 가량의 바람이 분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기준치 거의 도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 태풍이 방향을 뭐 튼대거나 이러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는 진로가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그 원인 자체가 우리나라 쪽까지 지금 여러분들 밖에 나가 보면 네. 바람이 부는데도 굉장히 그 후덥지근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아열대 고기압 세력이 이례적으로 러시아 쪽까지 확장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태풍이 그 고기압을 뚫고서 동쪽으로 틀지 못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직진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까 각 지역마다 화면을 보니까 전국이 그냥 일치 단결해서 이 태풍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고서 역시 그 재난방송의 위력을 아주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고기압 세력 자체가 하나의 그 태풍에게는 장막 같은 역할을 하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태풍이 네. 키가 큰 그 상층 한 10km 정도까지 크게 발달한 그런 고기압 세력을 네. 이 태풍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위력적이지만 이 고기압 세력에 비하면은 아주 그냥 그 규모가 작은 거거든요. 자, 이 고기압 세력을 뚫고 태풍은 가지 못하고 항상 이때쯤에서 태풍이 발생해서 중국 쪽을 향하다가 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제 전향을 하게 되는데 이 태풍 링링은 지금 예상했던 저 예상 진로대로 보면 또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었던 그런 진로를 되짚어 보면 발생해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 황해도로 상륙할 때까지 10일간 거의 직선으로 지금 내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 원인이 아까 말한 그 동쪽에 굉장히 폭넓은 강력한 고기압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태풍이 따뜻한 서해를 통과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이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바닷물의 수온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태풍이 그 에너지의 원은 따뜻한 바다로부터 공급되는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되거든요. 예. 자, 어저께 그 대만 동쪽 바다를 지나면서 이 태풍이 머뭇거리고 좀 정체했거든요. 그 수시간 동안에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 태풍의 일생 중에서 가장 매우 강한 상태가 오늘 아침까지도 유지가 됐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보다는 해수면 온도가 2, 3도 낮은 이제 제주도 서쪽, 그다음에 서해상 쪽으로 지나서 이제 가는 그런 진로가 예상이 되는데, 이 태풍의 특징이 이 서해상 쪽으로 중심이 지나면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피해를 줬던 그런 태풍과 유사하게 비보다는 강한 바람으로 인한 그런 어떤 피해가 우려가 되고, 그런데 역시 지금 현재 보도된 바로는 이제 날이 새면 좀 피해가 나타나겠지만, 네. 역시 철저한 대비를 했다는 게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링링의 태풍의 강도나 갖고 있는 에너지로 볼 때 역대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큰 피해를 입혔던 매미라든가 네. 볼라벤 정도의 반열에 낄 수 있을 거라고도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접근해오는 경로에 따라서 그 강도라든지 그 피해 정도도 갈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태풍이 예를 들어서 일본을 관통해서 오느냐, 그러면 이 내륙을 관통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에서 오게 되거든요. 현재 동해 쪽입니까? 그런데 그런 때 그런 진로를 밟는 태풍도 있죠. 올해 프란시스코라는 태풍이 있었는데 일본 남쪽 규슈를 관통해서 네. 우리나라 대마도 부근으로 이렇게 오면서 약해졌거든요. 자, 이 태풍은 링링은 발생한 이후 계속 거칠 것 없이 쭉 그대로 그냥 바다 위를 내달려 온 격인데, 처음 만난 게 이제 제주도를 만나게 된 거죠, 조금 전에. 네. 그러면서 분명히 밑에 있을 때보다는 이제 힘이 약해질 텐데요. 그런데 아까 49.7m 초속 기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태풍의 일생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이 태풍으로 인한 최대 순간 풍속의 급값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 태풍 매미는 오산 지역에서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60m를 기록했거든요. 네. 자, 그런 걸로 보면 이 링링이 그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최대 순간 풍속 초속 60m를 깨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특징적인 게 예상 진로대로 보듯이 그대로 변화 없이 초속 30m 정도의 그런 강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될 것으로 그런 이례적인 태풍이 될 것으로, 저기 표에 보듯이 매미가 초속 60m였거든요. 그런데 이 태풍 링링이 조금 전에 관측된 49.7m니까 아마 그거보다 이제 더 과연 바람이 강해질 것인가? 저는 이제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태풍 링링으로 관측된 게 한 49.7m 초속 이렇게 되니까 어떤 저 범위 안에는 들지만 역시 예상했던 대로 위력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풍 매미처럼 그러니까 순간 최대 풍속 시속 60m. 그러니까 초속이죠. 초속 네, 60m 정도면은 이게 어느 정도 위력이라고 봐야 되나요? 초속 60m면 태풍 매미 때 마산 쪽에 있는 큰 크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명칭을 제가 모르겠던데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크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태풍 매미 바람으로 넘어질 정도니까 지붕이 날아가고 이 정도의 위력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부는 이런 어떤 위력적인 바람, 이게 태풍의 그런 어떤 현상이기도 합니다. 네. 방금도 태풍을 소개할 때 여러 가지 태풍의 자산 피해 정도라든가 최대 풍속이라든가 그리고 최대 영향을 주는 이제 반경에까지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궁금한 게 중심 기압이 있어요. 950 헥토파스칼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그 태풍은 이제 중규모의 현상인데요. 예를 들면 베이징과 서울 사이에 베이징이 1000 헥토파스칼이고 서울이 950 헥토파스칼이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압
그 경도가 크지 않죠. 그런데 이 태풍은 동그란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300km 정도 떨어진 바깥 그 기압과 네. 중심의 기압이 950 헥토파스칼, 약 뭐 50 헥토파스칼 차이가 난다고 하면 산으로 말하면 그 산 높이가 굉장히 가파른 거죠. 네. 그러니까 완만한 산이냐 뾰족한 산이냐 이런 차이죠. 그래서 태풍의 위력을 가늠할 때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얼마냐. 네. 그러니까 지금 링링처럼 초속 한 40m냐 초속 50m냐 이 중심 부근의 바람 강도를 가지고 따지고요. 또 그 강풍 반경이 500km냐 800km냐 이걸 따지거든요. 이 링링이 한 350km니까 한 중형급이죠. 초대형, 대형, 중형, 소형인데 중형급이고. 그런데 오늘 오전까지는 매우 강한 태풍이었대. 지금은 현재 강한 태풍 세력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 거기에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만 해도 강한 태풍이었는데 매우 강한 태풍이 어제 오후부터 매우 강한 태풍이었죠. 예. 그런데 지금은 조금 낮아진 강한 태풍인데 뭐 태풍의 바람이 아주 약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 강한 상태에서 얼마나 더 강하냐, 좀 덜 강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태풍의 중심 기압이 만약 낮다. 만약에 900 헥토파스칼이다 중심 기압이 그러면 그 주변과 기압 차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기 때문에 아주 그냥 뾰족한 그런 산 같은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더 그 공기의 소용돌이가 더 강한 그런 어떤 힘을 위협적인 태풍이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가을철에 찾아오는 태풍은 참 반갑지가 않습니다. 네. 뭐 물론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히나 다른 계절에 찾아오는 태풍에 비해서 큰 그 피해를 안겨주기 때문이죠. 그 수확철의 농가도 걱정이고요. 그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강풍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을 태풍이 더 위력적인 게 이제 이때쯤 9월 이때쯤이 한여름을 내내 달궈졌던 바닷물의 온도가 가장 높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발생해서 큰 힘을 갖게 되는 거고 또 이 가을 태풍에는 수확기를 앞둔 철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큰 상실감을 얻게 되고 1년 여름 내내 지은 농작물에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과일이 떨어지고 많은 비로 농경지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을 태풍으로 인한 그 큰 피해가 늘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어떤 걱정거리인데 뭐 이번 태풍도 역시 9월 초에 그 추석을 앞두고 온 태풍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1959년 그 유명한 사라 태풍이 추석 전날 우리나라 상륙해서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 하여튼 이번 태풍 잘 대비해서 피해를 줄여야 되겠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기상산업협회의 김승배 본부장과 함께 태풍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해 오면서 정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총력적인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피해 상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자, 이수민 기자, 밤사이에 그 집계된 피해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젯밤 11시 기준 상황보고서를 발표할 때까지는 태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간 남부 지역에서 시설물 피해나 정전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객선과 항공기 결항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김포와 제주 등 10개 공항에서 항공편 83편이 결항했습니다. 특히 제주공항에서는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 발이 묶였습니다. 또 연안여객선 100개 항로 165척이 전면 운항 통제됐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을 포함한 13개 국립공원의 탐방로 403개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태풍의 북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정부의 대응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 시작한 행정안전부는 어제 오후 2시를 기해 비상 2단계로 대응 수준을 높였습니다. 또 전국 17개 시도에 상황관리관을 보내 현장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제주 등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만여 명이 비상근무 중이고 피해가 우려되는 6만 6천여 곳에서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바로 강풍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바람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과 간판, 타워 크레인 등을 단단히 묶는 고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강풍에 대비해 거리에 깃발이나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라고 각 지자체에 지시했습니다. 또 강한 바람이 불 경우 교량을 통제하고 낙하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강화해달라고 자치단체에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개 강의 홍수 통제소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다목적댐 20곳에서 54억여 톤의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하고 댐 저수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꽤 넓은 지역, 광범위한 지역에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풍의 일반적인 특성과 위력에 대해서 최진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거센 파도와 강한 바람,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은 지구상 가장 강력한 자연재해 중 하나입니다. 태풍의 강도는 풍속에 따라 분류됩니다.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 25m 미만이면 약한 태풍, 초속 33m 미만은 중간, 44m 미만은 강한 태풍으로 구분합니다. 태풍의 크기는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범위에 따라 분류되는데 반경이 300km 미만이면 소형 태풍, 500km 미만은 중형, 800km 미만은 대형으로 나뉩니다. 태풍에 의한 바람은 태풍 이동 방향의 오른쪽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합니다. 오른쪽 지역에선 대체로 남풍이 불어오는데 여기에 태풍의 이동 속도가 더해져 다른 지역보다 풍속이 훨씬 강해지는 겁니다. 태풍 속 비구름의 분포는 변화가 심한 편이지만 대체로 태풍의 앞쪽과 오른쪽에 강한 비구름이 몰리게 됩니다. 또 태풍의 이동 속도에 따라 태풍의 특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북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은 1년에 평균 27개 정도, 이 가운데 서너 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평균 130여 명, 재산 피해는 2조 원이 넘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대기와 해양의 온도가 함께 올라가면서 갈수록 태풍의 위력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을철 태풍은요, 왔다 하면 큰 피해를 남겨서 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역대 9월 태풍이 남긴 피해는 얼마나 컸는지, 가을 태풍이 강력한 이유는 무엇인지 황경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깎이고 무너져 내린 산등성이, 구겨져 버린 송전탑. 2003년 9월 태풍 매미가 핥히고 간 한반도 모습입니다. 초속 60m 역대급 강풍에 130명의 사상자와 4조 원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2007년 9월 북상한 태풍 나리는 제주와 전남에 물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시간당 100mm의 폭우에 하천은 넘치고 도로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20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교통이 끊기면서 2만 명 넘게 발이 묶였습니다. 이번 링링과 비슷한 경로로 올라왔던 2010년 9월 태풍 곤파스는 수도권에 직격타였습니다. 최대 초속 52m 거센 바람에 도심 골프 연습장이 통째로 날아가고 300년 고모까지 뿌리채 뽑혔습니다. 날아든 기왓장에 맞은 80대 노인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9월 태풍이 유독 강력한 이유는 여름철 뜨거워진 해수면이 태풍의 몸집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이동 속도도 빨라 위력은 더 셉니다. 세력이 약해지기 전에 이 상층 제트를 타고 우리나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만큼 9월 태풍이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의 22%는 9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그렇다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태풍의 상황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피해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지 조지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KBS의 재난방송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KBS 재난 포털입니다.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실시간 기상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KBS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재난 포털로 접속하면 됩니다. 실시간 재난 정보를 보면 태풍으로 인한 기상특보 발효 상황과 태풍의 예상 진로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재난 포털은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등 10여 개 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재난 정보를 받아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 포털에서는 각 자치단체 등에서 보낸 긴급 재난 문자 등 재난 안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된 만큼 미리 국민재난안전 포털에서 우리 집 주변에 대피 가능한 시설이 어디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긴급 대피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재난 문자와 지자체 안내 등을 참고해 대피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안전 디딤돌을 설치하면 재난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산사태 위험도 커지는 만큼 산사태 정보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산림청 홈페이지에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보면 산사태 위험이 예보된 곳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재난 신고는 119, 범죄 신고는 112, 민원 상담은 110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등산을 하거나 계곡에서 야영을 하다가 집중호우를 만났을 경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과 계곡에서의 대피 요령을 우한울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이나 계곡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갑자기 불어난 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비가 곧 약해질 것이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빗물이 불어나는 속도를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하면 가능한 한 빨리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올 땐 계곡보다 산등성이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계곡에선 거센 물살에 휩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급류와 함께 돌이나 부러진 나무가 함께 떠내려오는 경우가 많아 다치기 쉽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게 여의치 않을 때는 높은 지대로 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계곡에 설치된 스피커 등 방송시설에서 대피 안내가 방송되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산에서 고립됐을 경우에 대비해 휴대전화와 휴대용 라디오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고립됐을 때는 휴대전화로 구조 요청을 하고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비상식량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고립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구조대에 자기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는 눈에 잘 띄는 색의 옷을 흔들거나 밤일 경우 손전등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태풍이 닥칠 때는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강풍이 불게 됩니다. 풍속에 따른 바람의 위력과 그로 인해 예상될 수 있는 피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 많은 비와 함께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합니다. 평상시의 풍속은 대부분 초속 5m 이하지만 태풍에 의한 바람은 초속 30m를 웃돌기도 합니다. 풍속이 초속 10m 정도만 돼도 작은 나무는 전체가 흔들리고 우산은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초속 15m 안팎의 바람에선 바람을 향해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정도의 바람이 불 땐 외출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풍속이 초속 20m에 이르면 작은 나뭇가지가 꺾이면서 피해가 늘기 시작합니다. 초속 30m의 바람이 불면 시속 108km로 달리는 자동차 지붕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큰 나무도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초속 40m가 되면 사람이 밖에 서 있는 것은 물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고층 아파트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강풍 피해는 일반 건물로 광범위하게 확대됩니다. 이 때문에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보될 경우 고층 아파트에선 테이프로 유리창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농촌에선 과수와 비닐하우스 등을 단단히 묶어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현재 태풍 링링은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서 서해상으로 곧장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황해도에 북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태풍이 이렇게 점차 북상하면서 태풍특보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충남 지역, 또 호남과 경남, 제주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 해상으로도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충북과 영남 일부 지역으로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특보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제주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고 또 중부지방 곳곳과 남부지방으로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태풍의 오른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오늘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까지 이 지역에는 많은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제주 산지에는 40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으로는 100에서 200mm,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호남 지역으로는 50에서 150mm,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으로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태풍은 비의 양도 많겠지만 바람이 더 문제입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순간 최대 풍속 기록을 살펴보면 신안 가거도에서는 초속 52.5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쳤고 제주와 진도에도 초속 4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앞으로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태풍의 강풍 반경이 전국을 뒤덮을 정도로 넓습니다. 전국의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에서 5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몰아치는 만큼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10m까지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은 지금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비를 맞게 된 제주 지역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준영 기자, 여전히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는데요. 태풍이 서해 쪽으로 북상하면서 비바람이 이전보다 누그러들긴 했지만 여전히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피해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한라산 윗세오름에 초속 40m 가까운 강풍이 부는 등 강한 바람이 계속되면서 밤사이 서귀포시 서호동에서 하우스 시설이 파손됐고 서귀동에서는 공사 가림막이 주택으로 날아오는 등 상가와 주택, 공사장 등 건물 파손이 속출했습니다. 가로수나 전봇대가 부러지거나 중앙분리대가 넘어지는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가 폭우로 일부 유실되는 등 지금까지 4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제주 지역 4,200여 가구에서는 정전과 단수가 발생해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전역과 전해상에 태풍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태풍은 현재 제주 서쪽 약 140km 부근 해상을 지나면서 시속 37km의 속도로 서해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산간에는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까지 100에서 200mm가량의 비가 쏟아지고 산지 등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는데요. 제주도 전 해상에도 물결이 최대 10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선박 2천여 척이 피항한 가운데 어제 무더기 결항했던 항공편은 오늘도 계속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제 태풍이 제주를 지나고 있는 만큼 끝까지 피해 없도록 주변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네, 전남, 서남 해안 지역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고 있습니다. 자, 중계차 나가 있는 진도 서망항 연결하겠습니다. 자, 최성현 기자, 지금은 바람이 꽤 거세게 불고 있네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릴 정도인데요. 저 역시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입니다. 붉은 빗줄기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태풍 링링이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 전역, 서남해안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됐는데요. 현재 전남에서는 국토 최서남단 신안 가거도가 태풍의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 보셨듯이 순간 최대 풍속이 50m를 넘는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주민 200여 명은 이미 태풍을 피해 섬을 떠난 가운데 남은 주민들도 집 앞을 차량으로 막고 바깥 출입을 자제한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오늘 오전 6시쯤 목포 서쪽 120km 해상까지 근접할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광주 전남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이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전복 등 양식장 피해는 물론 해안가를 중심으로 각종 시설물 피해도 예상됩니다. 또 어제 오후부터 목포와 완도, 여수 등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은 모두 통제된 가운데 오늘까지도 해상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태풍 대비 비상근무에 들어간 가운데 현재까지는 강풍 등으로 인한 특별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진도 서망항에서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해안가나 저지대에 사는 주민들은 태풍이나 폭우가 올 때마다 침수 피해를 가장 걱정합니다.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형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남해안 바닷가 점포들이 순식간에 허리 높이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거리 곳곳에 생활용품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때 시간당 100mm의 폭우와 만조가 겹치면서 경남 진해 해안가 일대가 순식간에 잠겼습니다. 갑작스런 태풍 소식에 해안가 주민들은 또다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고 해안을 따라 차수벽도 쌓았지만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게 말도 못하지. 국민들은 불안해가 잠도 없이 놀자. 매일 밤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2003년 태풍 매미 때 바닷물이 범람했던 경남 마산 지역. 당시 18명이 숨지고 9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번에도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건물 입구마다 모래주머니를 쌓으며 단단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좀 컸거든요. 예, 차도 잠기고 이번에는 조금 준비를 조금 했습니다. 이렇게 상가나 주택 주위에 모래주머니를 쌓아두고 주변 배수구를 미리 정비하면 침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은 고지대 등 안전지역에 세워두고 폭우가 쏟아지면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를 차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자, 이번 태풍으로 남해안과 경남 서부 지역 지리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에 나가 있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윤경재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시간이 갈수록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항구 주변에 나무와 가로등이 심하게 흔들리고 주차된 차량에 경보음이 울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은 남해와 지리산 부근에 강한 비바람이 예보돼 있어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전역에서 어선 14,000여 척과 여객선 40여 척이 피항한 상태입니다. 오늘 경남 모든 여객 항로도 운항을 멈춥니다. 어젯밤 11시부터 남해 먼바다와 남해 동부 앞바다, 사천, 남해, 통영, 하동 등 경남 4개 지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 태풍주의보도 나머지 경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경남엔 초속 20에서 35m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남해안과 섬 지역은 초속 30에서 4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지역은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도 내리겠는데요. 지리산 국립공원은 내일까지 지리산 입산을 전면 통제하고 야영장과 대피소 숙박도 금지했습니다. 사천공항과 김해공항은 아침 태풍 상황에 따라 항공편 운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와 소방당국도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남 지역의 태풍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오전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에서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네, 바다뿐만이 아니라요. 육지에서도 태풍 피해가 우려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수확철을 맞은 과수 농가도 비상입니다. 자, 나주 배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것도 새벽이 깊어질수록 비바람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수확을 앞둔 배의 경우 아직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데요. 거센 바람이 더해지면서 하나둘씩 땅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렇게 낙과한 과일들만 수십여 개 이를 정도인데요. 현재 광주와 전라남도 내륙에 태풍 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태풍은 예상보다 속도가 빨라지면서 오늘 오전 7시에 광주 서쪽에서 160km까지 근접해 지금부터 오늘 오전이 가장 고비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이 신안군 가고도 113.5mm를 최고로 강진 31mm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광주와 전남에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라남도는 해안과 하천은 물론 농경지와 저수지 등 위험 지역에 출입하지 말고 특히 어르신 등 재난 취약계층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라디오, TV, 방송, 재난 알림 문자 등 안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나주시 봉황면의 배밭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북 지역도 서서히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군산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안승길 기자 나오십시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군산 비흥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아직 빗줄기는 약하지만 제 몸이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점차 거세지면서 항포구에 묶인 선박들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부두에 옮겨진 낚싯배들도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북 모든 지역과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군산과 부항, 고창 지역과 고창 지역 어선 3천여 척이 피항했고 지리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 17곳과 하늘길과 바닷길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현재 부안 갈매어에는 초당 23.1m, 고창과 무주 덕유봉에는 19.4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빗줄기도 점차 거세지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무주 덕유봉 25mm를 비롯해 무주 덕유산 23.5, 남원 뱀사골 23mm 등입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50에서 100mm, 최대 150mm까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 전북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일어 저지대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강풍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시설물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군산 비흥항에서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자, 이번엔 충남 태안으로 갑니다. 송민석 기자 나오십시오. 네, 충남은 2010년도에도 그 태풍 곤파스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긴장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네, 저희 중계팀은 그 태안반도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태안 신진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서울에서 남서쪽 직선거리로 120km쯤 떨어진 곳입니다. 이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어서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간간히 비는 내리고 있는데 바람은 그렇게 많이 불지는 않고 있습니다. 태풍 북상에 따라 충남도 내 100여 개 항포구에는 어선 등 선박 5,700여 척이 피항을 완료했습니다. 또 충남 7개 섬 지역으로 가는 정기 여객선의 운항도 모두 중단됐고 충남 서해안의 해수욕장과 야영장, 등산로 등도 모두 통제되거나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충청남도도 비상 2단계를 발령해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태풍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태풍은 지난 2010년 충남에 막대한 피해를 냈던 태풍 곤파스와 경로와 크기가 매우 비슷해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당시 곤파스가 충남에 머문 시간은 단 2시간 정도였는데요. 충남에서만 5명의 사상자를 포함해 1,0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현재 대전, 세종, 충남 전역과 서해중부 전해상에는 조금 전인 오전 4시를 기해 이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태풍 링링은 오늘 낮 12시를 전후해 충청권에 가장 근접하고 모레까지 많게는 150mm 이상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에는 이 자동차와 선박이 뒤집히는 순간 초속 40에서 5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태안 신진항에서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태풍이 어느 정도나 올라와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센터로 갑니다. 자, 배혜지 캐스터, 지금 태풍은 어디쯤 위치해 있습니까?
네, 현재 태풍 링링은 제주 서쪽 해상에서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서해상으로 곧장 북상하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황해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풍이 점차 북상하면서 태풍특보도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그리고 충북, 충남 지역, 또 호남과 경남 지역으로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제주도에도 태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으로도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 충북 지역과 영남 일부 지역으로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태풍특보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중부와 남부 곳곳으로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의 오른쪽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오늘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40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제주와 남해안, 또 지리산 부근에는 100에서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호남 지역에도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태풍은 비의 양도 많겠지만 바람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신안 가거도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2.5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었고요. 또 제주와 진도에도 초속 40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앞으로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풍의 강풍 반경이 전국을 덮을 정도로 매우 넓습니다. 오늘 전국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에서 50m에 달하는 강풍이 부는 만큼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10m까지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물에 잠긴 도로를 만나면 이것을 지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차가 물에 잠겨버리기라도 하면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번엔 김도영 기자가 차량의 침수 예방법과 그 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시간에 30mm 이상의 폭우가 2시간 넘게 계속되면 하수구가 넘치고 도로가 침수되기 시작합니다. 타이어 높이 3분의 1 이상 또는 배기구가 물에 잠겨 있다면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가 엔진이 고장날 수 있다는 신호. 어쩔 수 없이 지나게 된다면 시속 20km 이내로 천천히 운행하되 급제동은 금물입니다. 에어컨을 켜거나 중간에 기어를 바꿔도 엔진에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서둘러 차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밖에서 가해지는 수압에 의해 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사히 웅덩이를 빠져나왔다면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아서 라이닝에 묻어있는 물을 털어줘야 합니다. 침수도로에서 시동이 꺼졌을 때는 시동을 다시 걸지 말고 견인 차량에 맡겨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자차보험이라고 불리는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침수 피해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 대신 매년 적용되는 무사고 할인이 1년 뒤로 미뤄집니다. 하지만 통제구역에 들어갔거나 경찰의 대피 지시를 무시한 경우에는 할증됩니다. 차량 안에 있던 물품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고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놓았다 빗물이 찬 경우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통신마저 끊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손전등이나 그 라디오를 미리 준비하면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정전이나 통신 두절 대비 요령, 김석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서해로 북상해 제주도와 서해안 일대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 강하게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 190만 가구가 정전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선 평소 준비가 중요합니다. 우선 손전등이나 양초등을 미리 준비해 찾기 쉬운 곳에 둬야 합니다. 또 건전지로 작동되는 라디오나 자동차 라디오를 이용해 재난 정보를 계속 청취해야 합니다. 정전이 됐다고 해서 함부로 전기 설비를 건드리지 말고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수리를 하려고 전기선을 만지면 감전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에 대비해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유선 전화가 불통인 경우엔 휴대전화로 KT의 경우 국번 없이 100번 등 기간 통신사업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산간 벽지의 경우 주민센터나 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미리 사정을 알려둬야 고립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이웃끼리 수시로 연락을 해 대피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태풍 링링은 여전히 비교적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빠르게 북상하고 있는데요. 자, KBS 재난방송센터에서는 실시간 태풍 정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유민 기자. 자, 태풍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태풍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네, 앞서 현장 중계를 보셨겠지만 KBS 재난 CCTV를 통해 태풍의 영향권에 든 지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남 완도항입니다. 어둡지만 파도가 거세게 일렁이는 모습을 좀 전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파도가 너무 거세다 보니까 지금 CCTV가 잠시 멈춘 상황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도로 상황도 보겠습니다. 남해선 상월 2교의 모습인데요. 비가 많이 내린 탓인지 화질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아래 위로 쉴 새 없이 흔들리는 불빛으로 현재 바람과 빗줄기가 얼마나 거센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남 목포항을 보겠습니다. 이 지역도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기 시작해 파도가 거세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곳에는 약 1시간 30분 뒤인 오전 6시쯤 태풍이 가장 가까이 올 전망입니다. 항구에선 어선을 단단히 결박하고요. 작은 배는 무트로 올려서 태풍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태풍의 세력 얘기를 좀 해볼까요? 꺾이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강합니까? 네, 여전히 강합니다. 여전히 구름대가 견고하게 중심 부근을 감싸고 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0m가 넘는 바람을 동반하고 있고 강풍 방향은 한반도를 다 덮을 정도인 400km에 육박합니다. 네, 과거에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 찾아왔던 태풍들과 비교할 때 위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태풍 링링은 비슷한 위도대에서 서해로 북상했던 곰파스나 뿌라삐룸보다 월등히 강합니다. 한반도에 가장 큰 피해를 줬던 매미나 루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링링이 그 큰 피해를 전해줬던 매미나 루사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태풍들은 남해안을 통해서 상륙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러니까 링링의 예상 진로는 지금 변함없이 서해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풍은 오늘 새벽 제주 서쪽 해상을 통과할 걸로 보이고요. 이후로 서해를 시속 40km의 매우 빠른 속도로 북상해 12시간 뒤쯤 황해도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태풍은 한반도에 상륙하는 시점에도 강한 세력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후에는 북한 내륙을 관통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또 고비가 도는 시기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네, 태풍은 이미 제주와 남해안으로 본격 유입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예상 진로를 보면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난 뒤 전남 해안 목포에는 오전 6시쯤 접근할 걸로 보입니다. 오후 3시쯤에는 서울 서쪽 110km 해상을 지나 황해도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태풍특보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제주도와 호남에 이어 중부 일부 지역에도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영남 내륙 지역은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엔 수도권 지역까지 특보가 확대되면서 이번 태풍의 고비를 맞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태풍은 특히나 이 바람으로 인한 강풍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슈퍼컴퓨터 예상도를 보면 태풍의 오른쪽에 강풍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안과 섬 지역에는 달리는 차도 넘어뜨릴 수 있는 기록적인 강풍이 예상됩니다. 서해안의 섬 지역의 경우 순간적으로 초속 50m가 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역대 태풍 가운데 5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제주와 서해안, 남해안도 초속 40에서 50m, 나무가 뿌리채 뽑힐 수 있는 강풍이 예상되고요. 수도권 등 내륙 지역은 최대 초속 35m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태풍 링링은요, 그 큰 비구름도 또한 동반하고 있죠. 네, 레이더 영상을 통해 이 시간 비구름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풍 중심부를 반시계 방향으로 휘감는 비구름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강한 비구름은 서쪽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가을 장마로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인데 여기에 최대 200mm의 비가 더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반도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지만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한 실내에 머무르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풍 링링은요, 오늘 오후쯤에 북한 내륙을 통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은 재난 대비가 더 취약해서 큰 피해가 걱정됩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북한도 그제부터 태풍 경보를 발령하고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태풍 경보입니다. 방송 뉴스를 통해 태풍의 예상 진로와 위력을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한 재난 대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는 이 태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례적으로 재난 예방 특집 방송도 반복해 방영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늘 오후 북한에 상륙해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태풍 13호의 특징을 본다면 우리나라를 직접 통과해 나가면서 영향을 준다는 데 기본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 대부분 지역에서 강풍과 폭우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피해 예방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 센 바람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건 재난 대비가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지난 3월 북한의 재난 위험 관리 순위가 191개 나라 중 152위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난해엔 태풍 솔릭으로 인해 151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국제 적십자산은 집계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이번 태풍의 이동 경로가 2012년 큰 피해를 준 태풍 볼라벤과 유사하다면서 국가 비상재해위원회까지 구성해 북한 전역에 비상경보체계를 가동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태풍이 북상해 올 때 그 피서객들이 찾아오는 해수욕장 같은 곳은 자칫 큰 피해가 날 수 있죠. 해안가에서 태풍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 요령을 국현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해안가. 곳곳에 시설물이 부서지고 쓰레기까지 밀려와 마치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태풍이 접근하면 바다와 맞닿은 해수욕장은 직접적인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태풍이 북상한다는 예보가 발표된 상황에서는 해수욕장에서의 물놀이는 물론 해변을 거니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태풍이 아직 먼 곳에 있어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잘 안 띄는 긴 너울이 밀려와 순식간에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가까워져 대피령이 내려지면 야영객들은 텐트와 여행 장비 등에 연연해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몸을 피해야 합니다. 바닷가의 상가 건물들은 차양막 등을 미리 철거하고 건물의 입구는 물론 지하실 통로에도 모래 주머니 등을 쌓아야 합니다. 태풍이 다가올수록 바닷물 수위가 높아져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해일 피해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또 횟집 수족관과 유리창 등은 강풍이나 파도에 피해가 없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해안가에 주차한 차량은 갑자기 높은 파도가 밀려올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안전하고 높은 지대로 옮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리는 것처럼 그 순간 최대 초속이 50m에 달하는 강풍이 오게 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개인들이 가정에서 강풍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강병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자동차 주변에 작은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고 앞유리는 날카로운 물체에 부딪혀 깨진 흔적이 역력합니다. 지난 5월 부산을 덮친 강풍에 공사 중인 초고층 건물에서 유리창이 깨져 떨어졌습니다. 당시 바람의 순간 최대 초속은 18m로 깨진 유리창 파편은 100m가 훨씬 넘는 거리에 인근 주차장과 인도까지 덮쳤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13호 태풍 링링의 순간 최대 초속은 50m 정도로 이보다 훨씬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에 유리창이 깨진다면 날아간 파편이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는 유리창이 흔들리지 않도록 창틀을 고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정집에서는 그 창틀 사이에 신문을 꼽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강풍이 올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낡은 아파트입니다. 금이 가거나 깨진 아파트 외벽 일부가 강풍에 날아갈 수 있고 난간대처럼 녹슨 구조물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간대가 오래돼가지고 좀 지지대가 약해졌을 거다. 그다음에 밑에 이제 콘크리트에 박혀 있는데 콘크리트가 이제 경화가 됐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게 약간만 충격을 줘도 파손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베란다 등 집안 주변에서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은 미리 치워놓는 게 가장 손쉬우면서도 중요한 사고 예방법입니다. 또한 건물의 출입문을 모두 닫고 가스를 미리 차단하는 것도 강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기상산업협회의 김승배 본부장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지금 특별히 방금 전에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정점을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최대 풍속 기록이 또 나왔다고요? 네, 그 3시 반경에 정확하게는 3시 37분에 그 가거도에 그 전에 49.7m가 가장 센 바람이었는데 3시 37분에 52.5m 초속.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순간 바람이 불었던 거죠. 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 링링이 그런 정도의 위력을 보였고 문제는 이제 52.5를 또 깰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거기에서 그 지금 현재 중심 부근에서는 초속 40m의 바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 강하면서 중형 태풍 세력을 유지하면서 제주도 서쪽 위로 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심이. 네. 그 간단하게 뭐 대략적으로만 봐도 시속 200km 가까운 속도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어떤 그 피해를 입힐 수가 있을까요? 네, 그 2003년도 태풍 매미 때 가장 강했던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60m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못 미치지만 그때 그 피해들을 보면 큰 그 바닷가 부두에 크레인이 다 무너질 정도의 위력 그런 바람이거든요. 네. 그 일본에서도 이 정도의 바람 본 그 영상이 있는데 지나가는 자동차가 넘어갈 정도거든요. 자, 저 태풍을 재산 피해를 많이 준 태풍이 2002년도 태풍 루사 5조 1,400억 원. 저걸 피해 복구까지 계산하면 약 3배 정도가 들어가는 게 태풍 피해거든요. 네네. 자, 그렇게 해서 재산 피해로 따지고 또 인명 피해를 가장 준 태풍의 경우에는 이제 뭐 시대가 다르지만 1959년도 태풍 사라 태풍. 사라호.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때 비가 가장 많이 온 태풍, 바람 많이 분 태풍이 이제 따지는데요. 비를 가장 많이 내린 태풍은 루사 태풍 큰 피해를 줬던 태풍이고요. 그 바람을 강한 바람이었던 건 2003년 태풍 매미였습니다. 네, 사라호 같은 경우는 849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었네요. 물론 이제 저 시절은 지금처럼 이렇게 재난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던 시절이죠. 60년 전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이제 이 얘기를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그 접근해오는 그 태풍의 경로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는 뭐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링링의 경우는 애초에 예상대로 거의 비슷하게 그냥 올라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서해안으로 올라오게 되는 접근하게 되는 태풍들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까? 네, 그 태풍이 발생해서 서해로 갈 것인지 동해로 갈 것인지
이런 어떤 그 태풍의 움직임이 그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그 태풍이 갈 수 있는 어떤 지향류가 있거든요. 자, 그런 힘에 이끌려서 가게 되는데 처음에 발생에서는 그냥 스스로 힘에 의해서 그 위도가 한 10도에서 20도 사이는 주로 편동풍,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쪽을 향해서 태풍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위 한 30도 정도가 되면 이제 편서풍을 만나게 돼서 태풍이 방향을 동쪽으로 이제 트는 게 태풍의 일반적인 그런 공식적인 진로인데 이 태풍 링링은 발생해서 지금 그 제주도 서쪽 지날 때까지 거의 일직선으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떤 방향을 틀지 않는데 이제 그 이유는 우리나라 동쪽까지 저 북쪽까지 그 키가 큰 고기압 이 벽처럼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중규모 현상인 태풍이 그 고기압을 뚫고 지나가기는 어려운 게 기상학적인 특징이거든요. 네. 따라서 그대로 지금 서해상으로 뭐 거칠 것 없이 제주도를 처음 만나서 이제 조금 약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초속 중심 부근에서 40m의 강한 바람을 유지한 채 북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아침 이제 해가 뜰 무렵이면 전라북도 서쪽으로 그러니까 9시 전후에서 지나고 서울 경기는 한 12시 전후에서 뭐 이렇게 지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하여간 북쪽으로 갈 때까지 그렇게 세력이 크게 약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상학적인 원인이 그동안 2, 3일 동안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상당량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간 그런 어떤 그 공기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시속 200km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뭐 철탑도 넘어갈 정도라고들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상 초유의 강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는 조금 누그러진 것 같은데요. 정점이 지났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중심 부근에서 초속 40m의 바람을 불고 있거든요. 자, 태풍이라고 하는 정의가 뭐냐면 중심 부근에서 초속 17m 이상의 바람이 부는 기상현상을 태풍이라고 하는데 초속 17m 정도만 돼도 상당히 강한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가거도에 기록한 52.5m래거나 또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초속 40m 정도의 강풍 중심 부근인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서해안 쪽은 그 중심으로부터 좀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한 40km 정도, 40m 정도의 바람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시 37분에 기록한 52.5m. 뭐 이게 이번 태풍의 일생 중에서 가장 강한 바람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오늘 오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군요. 황해도 지역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일단 육지로 올라온 태풍은 급속히 뭐 약해지거나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칠 것 없는 바다 위를 지날 때와 달리 내륙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선 바다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가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또 육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높고 낮음의 그 지형이기 때문에 지면 마찰에 있기 때문에 육상에 상륙하게 되면 태풍은 급격히 약해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태풍은 상층에 공기가 따뜻한 걸로 덮여 있기 때문에 황해도로 상륙하고서도 적어도 내일 오후까지는 이 태풍의 세력, 그러니까 중심 부근에서 초속 17m 이상의 바람이 계속 부는 상태로 유지하면서 저 북한 쪽으로 이동해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그 북한 그 태풍 상황 예보했듯이 이제 그런 어떤 그 진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북한 지역은 특히 산림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남쪽에서처럼 그렇게 많은 비가 왔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게 이제 북쪽의 사정인데요. 그런 산림 그런 거와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오후가 뭐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이제 말은 그 순간을 정점으로 해서 태풍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표현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언론에서 태풍이 중심 부근에서 17m 이하로 떨어지면 기상학적으로 열대저하부라고 불려지는 것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그러면 태풍이 소멸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태풍이 서울 부근으로 오더니 태풍이 소멸됐구나, 네, 없어졌구나,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거든요. 예. 숫자상으로 중심 부근에서 초속 17m 이하지 그 위력은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열대저하부로 약화됐을 때 태풍이 소멸됐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없어졌다는 의미가 나는 그런 용어는 저는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풍이 일생을 마쳤다, 그런데 열대저하부로 약화됐다, 이제 이런 표현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는 약화됐다. 약화됐다. 네. 것 같네요. 소멸됐다,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다는 현상이죠. 네. 네. 오늘 태풍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미치는 지역에서는 가급적 오늘 외출 자제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주말 지금 겹쳤는데요. 네. 다행히 아침 출근길 겹치지는 않는 그런 건 있는데, 주말 이용해서 나들이를 계획했다고 해서 취소를 안 할 가능,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네. 특히 바닷가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태풍의 위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바닷가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보고 네. 멋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태풍 바람의 위력은 사람을 그냥 빨아가듯이 그냥 그 큰 해일이 삼키는 그런 어떤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게 태풍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 정리는 좀 아직 안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월파라고 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일종의 해일에 비견될 만큼 굉장히 위력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지진이 났다거나 바다에서 또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이 높아지는 걸 이제 해일이라고 하는데, 예. 그 중에서 해일이 이렇게 바닷물이 높아졌는데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 바닷물을 방파제를 넘게 하는 현상을 이제 월파라고 말하는데, 해일 그러면 바닷물이 어떤 기상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기상산업협회의 김승배 본부장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13호 태풍 링링이 빠른 속도로 북상해오고 있습니다. 태풍은 지금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서 서해로 북상을 하고 있죠. 이제 9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지역에는 그 속속 피해 상황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준영 기자, 지금 제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태풍이 서해 쪽으로 북상하면서 비는 조금 잦아든 모습입니다. 다만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한라산 윗세오름에 초속 40m 가까운 강풍이 부는 등 강한 바람이 계속되면서 밤사이 서귀포시 서호동에서 하우스 시설이 파손됐고, 서귀동에서는 공사 가림막이 주택으로 날아오는 등 상가와 주택, 공사장 등 건물 파손이 속출했습니다. 가로수나 전봇대가 부러지거나 중앙분리대가 넘어지는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가 폭우로 일부 유실되는 등 지금까지 6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제주 지역엔 4,200여 가구에서는 정전과 단수가 발생해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전역과 전해상에 태풍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태풍은 현재 제주 서쪽 약 140km 부근 해상을 지나면서 시속 37km의 속도로 서해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산간에는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까지 100에서 200mm가량의 비가 쏟아지고 산지 등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제주도 전 해상에도 물결이 최대 10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선박 2천여 척이 피항했고, 어제 무더기 결항했던 항공편은 오늘도 계속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제 태풍이 제주를 지나고 있는 만큼 끝까지 피해 없도록 주변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자, 전남 서남 해안 지역도 태풍 영향권에 들고 있죠. 중계차 나가 있는 진도 서망항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송현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이 세차지고 있습니다. 주차된 승용차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릴 정도인데요. 그 빈도도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눈을 뜨기 힘들 정도의 굵은 빗줄기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태풍 링링이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 전역, 서남해안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현재 전남에서는 국토 최서남단, 신안 가거도가 태풍의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1시간 전쯤인 3시 반쯤 가거도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52.5m를 기록했습니다. 주민 200여 명은 이미 태풍을 피해 섬을 떠난 가운데 남은 주민들도 집 앞을 차량으로 막고 바깥 출입을 자제한 상황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오늘 오전 6시쯤 목포 서쪽 120km 해상까지 근접할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오늘 오전까지가 광주 전남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서해안을 따라 태풍이 북상하는 만큼 전북 등 양식장 피해는 물론 해안가의 시설물 피해도 예상됩니다. 또 어제 오후부터 목포와 완도, 여수 등으로 가는 여객선 운항은 모두 통제된 가운데 오늘까지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태풍 대비 비상근무에 들어간 가운데 어젯밤 해남군 북평면의 한 마을에서는 1시간가량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 상황도 속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최대 고비인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서망항에서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경기 지역도 태풍의 그 위험 반경 안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오후가 특히 이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임명규 기자, 지금 상황은 아직까지는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네, 저는 지금 경기 화성 전곡항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는 어선과 요트들이 태풍에 대비해 정박해 있고 일부는 육상에 올려진 상태입니다.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고 바람도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13호 태풍 링링은 오늘 오후 강한 상태로 경기도 앞바다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태풍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태풍 볼라벤 이후 7년 만입니다. 특히 강한 바람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장 상황 지원관을 31개 시군에 파견해 취약 지역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노후 가옥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는 미리 마을 회관 등에 대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급적 외출을 삼가줄 것과 방파제, 강변 등 위험한 곳에는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옥상이나 지붕, 발코니 등에 둔 물건은 강풍에 날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치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편 지난 4일부터 내린 비로 경기도에서 11개 가구가 침수되고 4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 전곡항에서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태풍 링링은 중형급으로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서 서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황해도 부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풍이 점차 북상하면서 태풍특보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와 남해, 제주 해상으로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강원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는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고 남해안 지역으로도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또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곳곳으로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미 남해안 지역으로는 가을 장마로 인해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린 터라 피해가 더 우려가 됩니다. 제주 산지에는 내일까지 40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으로는 100에서 2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호남 지역에도 50에서 많게는 15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으로도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비의 양도 많겠지만 바람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가거도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2.5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몰아쳤고요. 제주도와 진도에도 매서운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앞으로 전국에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태풍 링링은 오늘 오후가 주요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소식은 김재홍, 변우영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특집 뉴스 광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